굿TV가 고국에 머무는 선교사들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짓는 선교사 쉼터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 각국의 청년들과 함께한 2025 성령 한국 청년 대회의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전주 동부교회 새생명 초청잔치가 열린 가운데 성도들과 새신자들이 함께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고국에 들어오면 머무를 곳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선교사들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해 굿TV가 함께 짓는 선교사 쉼터 조성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쉼터는 국내 사역을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와 편의 기능을 갖춰 선교사들에게 쉼과 회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A국에서 13년간 사역해온 이미사야 선교사 부부. 오랜 선교 사역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검진차 최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파송당시 거처를 모두 정리했기에 딱히 머무를 곳이 없었던 이들은 감리교단 인중기관인 웨슬리하우스 선교사의 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면 어디에 있지?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저희 이제 서울에 근거지였었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저희한테 마음의 평안을 주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었던 2020년 해외 파송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입국하며 선교사 쉼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고 현재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 게 코로나19를 경험했잖아요. 전 세계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또 일시에 또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늘 선교사님 위해서 내가 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 집 빈 방에 모시자 하는 마음으로 이 같은 현안에 부응하기 위해 굿TV 신사옥에는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가 조성됩니다. 17층에 10개의 호실을 마련하고 선교사들에게 편안한 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굿TV 신사옥 선교사 쉼터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접근성. 여의도 인근에 위치한 데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이동이 편리합니다. 복층 구조의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편의시설을 갖춰 선교사들에게 최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통이죠. 전철역부터 가까운지 아니면 걸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세탁기라든지 필요한 그런 부분들 다림이나 그런 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지. 쉼터 건립을 위한 함께 짓는 선교사 쉼터 프로젝트에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후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첫 후원으로 굿TV 애청자인 서해도 장로와 김다순 권사 부부가 적금으로 모은 1억 6천만 원을 기부하며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둘이는 선교사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고생하고 오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좀 즐겁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교사 사옥을 짓는다고 그러기에 제 마음을 100% 움직이고 감동의 후원 스토리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굿TV 천사 후원 생방송을 통해 소개됩니다. 세계 선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선교사들에게 쉼은 곧 사역의 지속입니다. 이번 굿TV 천사 후원 방송이 그 길을 여는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굿TV 뉴스 배보경입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에 희망을 전한 2025 성령 한국 청년 대회가 지난달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아시아 감리교회와 군인교회, 선교단체 청년 등 약 10,000명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에 동참했는데요. 예년 대회에 비해 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참여 지역도 확대됐다는 평가입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만여 명의 청년들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됐던 2025 성령 한국 청년대회.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를 주제로 청년들의 선교적 결단을 이끌었고 모든 참가자가 후원에 동참해 방글라데시 위기 아동을 지원했습니다. 특별히 선교 140주년을 맞아 아시아 10개 감리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감리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인교회, 선교단체, 타교단 청년,
외국인 유학생, 또 아시아 공동체가 함께했습니다. 교단과 국경을 넘어서 하나로 연합된 대회는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도 확장됐습니다. 삼남과 호남, 충북과 충청, 동부와 남부까지 6개 연회가 연합해 대전에서 개별 대회를 개최했고 약 1,200명의 청년들이 선교적 사명에 동참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손을 잡고 연합하고 또 뜻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새로운 감리교회를 만들어가는 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억들을 갖게 되었고요. 이번 대회의 성과를 돌아본 김정석 감독회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심어준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의 청년 집회가 줄어든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한다면 미래는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또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한국대 청년대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할. 한편 감리회는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올해 다양한 기념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다음 달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부모 페스타가, 오는 11월엔 다문화 아동 지원을 위한 하나로 찬양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동부교회 새생명 초청잔치가 열린 가운데 성도들과 새신자들이 함께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워십과 찬양으로 시작해 새롭게 교회를 찾은 이들을 환영하고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초청 강사로 나선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은 간증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전했습니다. 전주 동부교회 김종철 담임 목사는 인사말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삶,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동부교회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 성도들은 새신자들과 신앙 공동체의 소중한 연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아와 여성의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7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한 연합은 출범식에서 낙태 합법화 정책을 막고 생명 존중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고 영락교회와 신길교회 등 주요 교회 목회자 15명이 공동이사로 참여하며 연합에 힘을 보탰습니다. 단체는 출범과 동시에 낙태 약물 도입 반대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 운동을 온라인 플랫폼과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뒤 17일 오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한 총재는 왜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를 정했냐는 질문에 수술받고 아파서 그랬다고 말했고,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들으세요라고만 답했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내란 주요 임무종사 혐의 피해자로 보고 있으며 국민의힘 10여 명이 특검 수사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민 대상 추석열차 승차권 온라인 예매 첫날인 17일 오전 7시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가 마비됐습니다.
오전 9시 무렵에는 앱과 홈페이지에서 대기 중 화면만 반복되거나 통신 중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코레일은 예매 마감 시간을 오후 4시로 연장하고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17일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사 대리는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며 한미가 협의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롯데카드에서 무려 96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기록은 물론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롯데카드는 이번 주 중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 보상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아그레망은 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강 전 장관 부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가운데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에 따르면 청년층은 일자리와 학업의 이유로 매년 수도권으로 유입돼 왔고 2024년에는 약 6만 1,490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지속되었으며 2024년에는 수도권에서 순유출 인구 규모가 약 17,983명에 달했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16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 선수는 자신의 올 시즌 최고 기록과 같은 2m 34를 넘어 은메달을, 지난해 파리올림픽 챔피언인 뉴질랜드 해미 시커는 2m 36을 넘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신체적 제약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우상혁 선수의 도전은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가자시티 완전 장악을 위한 지상작전 돌입을 전격 선언한 이스라엘이 이틀째인 현지 시간 16일 대규모 화력을 동원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개 사단이 가자시티를 향해 점령 지역을 확대하고 있고 조만간 수만 명 규모 병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인들은 전쟁 이후 가장 강도 높은 폭격이라며 목숨을 걸고 피난 중인데요. 유엔 및 구호단체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접근 허용과 폭격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을 계기로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행정부는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행정자원을 총동원해 좌파 단체들을 색출하고 해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찰리 커크의 죽음에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관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는 현재 25% 관세를 유지 중이라 동일 조건이라면 일본 캠리가 소나타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도 생길 전망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한국 완성차의 미국 수익성과 점유율 양쪽 모두 압박이 예상된다며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가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한국 해경 고 이재석 경사를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이재석 한국 해경이 중국 국민을 구하다 순직했다며 자신의 희생에 남을 구한 이재석 선생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엄수된 이 경사의 연결식에 주한 중국 대사관이 대표로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시 당국이 평화의 소냐상을 내달 7일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2020년 9월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부지에 소녀상을 세웠으나 미테구청은 지난해부터 임시 예술작품 설치 기간 2년을 넘겼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미테구청은 올 4월 재판에서
공상 설치가 일본 외교 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화계의 거장이자 독립영화의 상징 로버트 레드퍼드가 별세했습니다. 배우로서뿐 아니라 감독, 제작자로도 활약하며 우리 시대의 낭만과 자유를 화면에 담아낸 인물로 평가받았는데요. 그의 대표작은 졸업, 아웃 오브 아프리카 등이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린 뒤로는 날이 부쩍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4도, 광주 27도, 부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 신사옥에 마련될 선교사 쉼터는 해외 사역 중 지친 선교사들이 잠시 머물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몸을 누일 수 있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안정을 돕는 선교사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또한 구티비가 선교사들의 헌신에 응답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쉼터를 통해 국내외 선교 협력과 연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